저는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재명 재판, 이것을 병합 재판을 하느냐 분리 재판을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추상과 같은 결단을 내려서 이건 병합 안 하겠다, 분리하겠다, 따로따로 해, 따로 재판, 따로 국밥, 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대로,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뭐 유래신도시, 성남FC 요 네 가지는 한데 묶어서 그건 따로 하고 일단 위증교사부터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서 아마 어제 이재명도 밤잠을 설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 어떤 의미, 뭐 이걸 떠나가지고 전 예.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예. 이재명이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요. 재판받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잡혀간다. 김경수처럼. 예. 저는 이게 따로 국밥이 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사건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위증교사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범죄인데다가 네. 이미 이걸 가지고 이재명과 위증을 한 사람은 한 건을 해 먹은 거예요. 네. 네. 맨 처음에 자기가 검사를 사칭해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싶겠어요. 검사가 검사 사칭한 놈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사칭을 해가지고 그걸로 150만 원을 받았잖아요. 네. 벌금을. 네. 그러다가 자기가 경기도지사에 나오니까 이거 어머뜨거라. 나는 누명을 썼다. 이러면서 김모라는 사람한테 나는 옆에서 누명 쓴 거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진성입니다. 네, 네, 김진성이라는 사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은 위증. 그리고 이 위증 교사 이게 네. 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위증 교사가 뭐 우리 김 의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엄청 센 거고. 네. 그다음에 재판부가 제일 혐오하는 범죄가 위증 교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배승희 변호사도 막 기뻐가지고 막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고생했어 배승희 막 제가 그러고 네. 누군가 나서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자기 뭐 마지막까지 줄였대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김동연이 이동재 기자를 집어넣은 김동연이 아니고 다른 김동연이더라.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정말 삼척동자라도 아닌 거잖아요. 네. 너무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막 열렬히 응원하다가 이제 지친 상황이죠. 요 한 두 달 동안 뭐야 문재인이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막 이재명이는 왜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12척이 남은 것이 아니라 12범죄가 남았으니까 분명히 오래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이 위증 교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너무 기뻐갖고 제가 글 썼어요. 미리 잔치국수를 드시라. 여러분 오늘 점심에 잔치국수 드시랍니다. 위증교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분당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백궁 파크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백궁 파크뷰.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입니다. 그때 뭐 분양 특혜가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소란스러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남시장이 김병량이라는 분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 상대로 해서 뭔가 취재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던 겁니다. 이게 150만 원 벌금, 검사 사칭 맞아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적 없다, 누명 썼다, 거짓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증인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을 거짓말을 자꾸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게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대법관 7대5로 무죄 판결 받았어요. 무죄 판결. 이제 그 재판이 바로 그 재판인 겁니다. 선거법 무죄 판결.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앞서 경기도 지사 때 받았던 재판, 그것이 이제 바로 말하는 이 7대5 대법관들의 그때 그 대법 판결도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그럼요. 것이 네. 거짓말에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한 거짓말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다. 이게 그때 대법 판결이었습니다. 대법관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뭐라고 하느냐. KBS하고 성남시가 짜고 이재명 다 죽이려고 나한테 몽땅 덮어 씌웠다고 얘기 좀 해줘. 이거가 그 위증교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 수행비서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시 꼬드깁니다.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여기까지 가 있는 게 다 녹취에 있는 겁니다. 녹취. 그래서 어디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그 녹취도 예. 뭐 김병량이라는 사람 그 비서였던 김진성이 낸 것도 아니고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다 그 집에서 나온 거 집에서 나온 아니겠어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증거로서는 굉장히 그 싱싱하고 네. 손 안 탄 증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창훈이가 만약에 이거를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네. 본인 입으로 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성립이 영장 된다고도 기각시켰던 했지만 판사. 네. 이거는 아마 법정 구속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징역형도 세죠. 꽤. 제가 알아봤더니 10개월에서 이게 뭐 말이죠. 3년? 네네네네. 이게 사법방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미국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 재판부에서 가장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걸로 이제 유증교사를 찝는데 유증교사 미국에서는요 징역 30년까지 나오거든요. 아, 정말. 그런데 진짜 우리도 유증교사에 대한 판례를 쭉 보니까 대개가 징역형이더라고요. 물론 집행유예가 따라붙는 그런 판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자동으로 피선거권 박탈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그랬는데 봅니다. 네. 너무나 명확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재판부를 네.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솔직히 증거가 얘기해서. 확실한 거죠. 네. 뭐 스모킹건이 그렇죠. 한두 자루가 아니라 네. 여러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판결문만 그만 쓰면 되는 판결문만 거죠. 쓰면 됩니다. 네. 그러면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재질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이 검사 사칭한 거 뭐 KBS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저쪽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재판부로 볼 때는 이거는 법정 구속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지금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모를까. 예.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네. 선처를 호소할 그렇죠. 경우에는 2심 판결까지 자유몸으로 남겨둘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이 사람 놔두면 안 되겠어. 구속 판사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그리고 뭐 위증 그 교사에 대해서 어제 김도겸 판사가 뭐 천천히 위증 교사의 그 순리대로 하겠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위증 교사는 금방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러면 그게 내년 4월 10일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그 판결에 네. 나오면 네. 네. 민주당이 총선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 되는 줄 알고 지금부터 이제 좋아할 수도 있겠고요. 아. 네. 혼자 화장실에 가서 웃는 민주당 그렇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 배당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이제 정치 검찰이 이 이재명을 이렇게 했다. 이제까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 위증교사는 그렇게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3-3-5여 모여갖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깃발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도를 다시 짜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오늘 뭐 점심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무수히 나누게 돼 있어요. 어저께 오후 3시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역사와 네. 그 이런 걸 볼 때는 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여기도 어쩌다 보니까 그 여름휴가 간사의 강도가 어떻게 숨을 들어와갖고 민주당을 초토화시킨 똑같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저는 일단 이재명도 다음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별로 없고요. 네. 응? 어떻게든지 이제 내 총알바지로만 민주당을 쓰겠다는 거고 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정말 처절하게 장렬하게 전사를 하자. 그러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은 한마디로 이미 이제 그 장례식 그 상주는 누구 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가령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202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고 오늘 조선일보는 그렇게 분석을 했던데. 네, 저도 그렇게 보죠. 네. 당연하죠. 많은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당연히 그 안에 나온다.